이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전쟁이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입니다. 미국은 8월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 이후 25년 만의 일입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에 이어 환율 조작국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 중간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오래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 주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최근 거래 3일간 한국 코스피 지수가 4.9%, 코스닥 지수는 11.9% 떨어졌고 일본 니케이 지수도 4.4%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30과 유로스탁스 50 지수도 최근 2일 거래 동안 각각 4.9%, 5.1%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이미 2,5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 15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은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고 중국을 향해 성질낸 것이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끝까지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영 기업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잠정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미 중 무역 대립은 중국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에 특히 악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7%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미 중 무역 마찰이 격화된 올해 상반기 전체 수출이 9.8%나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미 중 대립 격화는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하자 중국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원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배치 후보지로 한국과 일본이 거론되는 데 대해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 수천 개를 배치해 놓았지만 자신들을 겨냥한 미사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황구 15는 이 미사일은 명확한 공격형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충격보다 심각할 것이다. 한일이 미국을 도와 중러를 위협하면 중러 연합보복이 국가 이익에 미치는 손해가 미국이 이들을 압박하는 손해보다 적지 않을 것이다. 누가 미사일 배치를 받아들이든 중러와 직간접적으로 적이 되고 전략적으로 자신이 낸 불에 타죽는 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하면 강력하게 보복하겠다고 한국과 일본에 위협한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5일 한국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배치 장소로 한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북아 지역 미군과 한국의 해군, 공군이 중거리 타격 전력을 갖고 있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불필요한 데다 중거리 전력이 한국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 억지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볼턴이 갑자기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호주도 이미 배치를 거부했고 한국과 일본도 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사드 배치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고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큰 배치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분쟁에서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는 한미일 안보 공조인 지소미아 폐기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은 앞으로 9월이 되면 미국과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과 소고기 시장을 열라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미사일 배치에 대한 부담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한국